네, 이달 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 이 유망 사업이 떨어져 나간 LG화학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 역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네. 그동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LG화학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LG화학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좀 기대되는 사업이 있는 모양이죠? 일단 오늘 종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1.25%가 좀 떨어진 71만 원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주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반등에 조금 이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산업계에서는 일단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거 IPO한 이후에도 LG화학은 그래도 미래 먹거리가 꾸준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우세했습니다. 예. LG화학은 현재 이 석유화학하고 이제 첨단 소재 그리고 생명과학이라는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놓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주력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인 요 첨단 소재 사업입니다. 예. 이 첨단 소재 사업을 통해서 분리막 사업을 보다 더 확장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보다 더 긴밀한 그런 사업 확장을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 분야를 LG화학이 맡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리막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분리막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리막이라는 거는 이 배터리 이 셀 안에 보면은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전해질이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요 전해질 용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용액을 가운데 가로막는 이 투명한 투과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바로 분리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현재 이 전기차 배터리 구조를 좀 자세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렇게 배터리 셀 안에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고요. 요 음극재, 양극재 안에는 전액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온이 이렇게 전기를 생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분리막이 왜 필요하느냐? 결국에는 이 합선에 대한 그런 좀 부분들을 그러니까 합선이 되면 결국에 배터리가 발열이 일어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과학 시간이 된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인데 배터리와 핵심 소재를 각각 담당을 한다. 이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서로 분리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매출의 연결고리는 끈끈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구상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신년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20년 신년사부터 최근 이제 3년 동안의 신년사를 이제 확인해 봤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2020년도 신년사입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키워드만 몇 개만 뽑아왔고요. 예. 구체적인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방향 요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과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 네. 또는 R&D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또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라는 다소 좀 뻔한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뤘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2021년도부터 이제 신년사부터는 조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되 배터리 소재 사업에 보다 더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전지 재료 사업에 좀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 모빌리티 소재 사업에 집중하겠다.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겠다. 등등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작년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 역시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LG화학 역시 중요한 사업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룹 내에서 LG화학보다 에너지솔루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네. 이 두 회사의 CEO 인선을 보면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권영수 부회장이 이제 2012년도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신격인 LG화학의 이 전지사업 본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구광모 회장이 어떤 경영 체제로 돌아서면서 이제 권 부회장은 이제 전략기획자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고요. 이를 두고서 이제 업계에서는 권영수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권 부회장이 실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계획들이 보다 더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했고요. 업계에서는 이미 이 신학철 그리고 권영수 부회장이 이 투톱 체제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누가 맡고 LG 화학은 누가 맡을지는 쉽게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신학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선발된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3M에서 굉장히 또 큰 그 영업 성과들을 좀 달성을 했었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둘 다 이제 실력으로는 좀 검증을 받았지만 권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인사라는 점, 그리고 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라는 점, 그리고 이제 국악모회에서 어떻게 보면 권 부회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핵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수행했다라는 점들을 좀 놓고 봤을 때에는 이 배터리 사업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수장 역할로서는 권 부회장이 보다 더 이제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이에 대해서 권 부회장은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또 통찰력이 굉장히 높고 고객과 투자자를 비롯한 그런 이해 관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자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공모가 밴드를 보면은 LG화학이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거둘 수 있는 자금이 최대한 12조 7,500억 원인가요? 맞습니다. 이 자금은 앞으로 그러면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이 1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 공모액으로만 좀 놓고 따져보면은 이 금액은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직전 최대 공모 금액이 2010년도에 삼성생명이 기록한 4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배 가까이 더 규모를 더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그 배터리 공장 증설 작업에 보다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 더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미국은 이제 완성차 업체부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프라던가 뭐 크라이슬러, 뭐 피아트 같은 여러 가지 자동차 브랜드를 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이 스텔렌티스라는 그룹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GM, 제너럴 모터스하고도 합작을 해서 이미 얼티엄 셀즈라는 배터리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생산 공장을 보다 더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런 좀 공모액이 많이 좀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LG화학이 앞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이 분리막 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된 상태예요? 일단은 요 분리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핵심 소재 영역이긴 합니다. 예.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자면 LG화학은 이미 이 LG전자에서 이 음극재, 양극재 같은 요 핵심 소재 사업들을 이미 해왔었던 것을 이제 LG화학으로 이제 이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원화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 LG화학 같은 한국과 중국의 이 음극재하고 양극재 사업 공장을 이미 갖춰놓고 있고 이제 분리막 사업인데 이 분리막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전해액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이 배터리 핵심 소재 이거를 모두 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 습식 코팅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해액을 이제 분리막이 이런 코팅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그런 일본 도레이사를 같이 합작 법인을 꾸림으로 인해서 보다 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 분야를 섭렵하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합작 법인은 출자금을 포함해서 모두 1조 원 이상을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2024년부터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는 2028년에는 연간 8억 제곱미터의 분리막을 이렇게 생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 규모는 고성능 전기차 약 80만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 전기차 분야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LG화학의 이 분리막 사업이라는 것도 아마 동반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은 미래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이 맞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 이 증권가에서 LG화학에 이 투자한 투자자들을 이게 LG화학 배터리를 보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배터리 소재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 분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지고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아무리 좀 원석이 중요하지만 이게 보석을 잘 다듬어진 보석을 직접 만질 수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미 좀 실망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이 산업계에서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이 주가 하향 조정의 이유, 이거는
이제 꿈의 배터리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의 보급 시기가 보다 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좀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저렇게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요. 그 사이를 이동하는 게 원래 전해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전해액이 없어지고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배터리 업계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게 기술이 워낙에 고도의 기술이고 해서 네. 쉽게 갈 수가 없고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아직 풀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일이기 때문에 이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이 분리막 소재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으로서는 이런 또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무엇일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지금 분리막 자체가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시기는 대략 한 언제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그런 개발 시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보통 한 2030년 정도가 돼야지 뭔가 네. 좀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해외 브랜드들 뭐 토요타 같은 좀 이런 배터리를 좀 잘하는 그런 브랜드에서는 당장 뭐 내년 내후년에라도 우리는 기술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할 정도로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니다. 이게 LG화학 주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경쟁사가 바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자회사 상장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이제 SK온을 이제 물적 분할로 이제 물적 분할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뭐 SK온을 어떻게 뭐 우리가 뭐 기업 공개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LG화학하고 굉장히 유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SK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이 LG에너지솔루션의 그 상장 뭐 이런 좀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어떤 SK온의 어떤 상장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LG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SK의 그 배터리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최근까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 그 배터리 화재, 뭐 전기차 화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곤욕을 치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SK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건도 어떤 좀 화재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주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22%로 글로벌 2위 시장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의 CATL 다음인데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7% 물론 뭐 점유율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지금 글로벌 탑 5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주 잔고를 좀 놓고 따져보면은 LG 같은 경우가 지금 260조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가 220조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고로 놓고 봤을 때는 수주 잔고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리막 사업에도 최근에 이제 IPO를 했던 이 SKIT 테크놀로지죠. 이 분리막 사업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1위입니다.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온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보다 더 좀 사업에 대한 그 비전이 조금 더 밝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지금 송 기자와 얘기 나눈 거 관련해서 LG화학에서 오늘 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물적 분할을 이제 하고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는 1월 27일 날 이제 IPO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밴드에 어느 정도에 뭐 걸칠지 모르겠지만 뭐 최고 상단 30만 원에 만약에 걸친다면은 12조 원의 그런 좀 공모액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공모액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임원식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가겠습니다. 오는 18, 19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희망 공모가대로라면 약 12조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IPO 최대어로 불렸던 크래프톤 공모금의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증권가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대에 이르면서 삼성전자의 뒤를 이을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와 맞물려 배터리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급성장하고 있는 데다 배터리 제조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도
탑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국내외 배터리 공장 증설과 차세대 전지 연구 개발에 쓸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미국 홀랜드 공장과 GM과의 합작회사 얼티엄셀즈에 5조 6천억 원을, 유럽과 중국 공장에 각각 1조 원대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세대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리튬황 배터리 개발에도 나섭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고분자계와 황화물계 두 가지 모듈을 개발하고 리튬황 배터리 개발을 통해 드론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장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독일 지멘스와 협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모회사 LG화학의 주가 하락과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과 관련해 권영수 부회장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투자자들의 매각 때문에 LG화학 주가가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장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최소 6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율이 82%에 이르는 만큼 단기 조정 이후 주주 가치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업계 1위를 달리는 중국 CATL 성장에 대해선 중국 완성차 업계의 자국 배터리 선호로 거둔 성과라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배터리 소재 기술은 물론 해외 생산망까지 갖춘 LG에너지솔루션이 보다 유리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권 부회장은 또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계의 배터리 사업 진출에 대해선 특허를 비롯해 가격과 제품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며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